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줄게. 이걸 3대 자산이라고 하는데, 3대 자산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보장자산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은퇴자산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목적자산이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3대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꼭 필요로 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가서 보험을 파는 사람이긴 하지만 단순히 보험만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컨설팅을 해준다라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 3대 자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보장자산은 말 그대로 보험이야. 우리가 리스크 대비라고 하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쌓은 자산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평지에다 집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어, 그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서 기반을 좀 탄탄하게 한 다음에 집을 지으면 지었지, 평지에다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지? 그러면은 왜 이렇게 땅을 파서 기반을 잡아 놓을까? 혹시 몰라서 아닐까? 바람이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그러면 이게 리스크다라고, 리스크 대비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험도. 우리가 이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확률에 대한 대비를 하자. 그게 예측 가능한 사고가 있을 거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다 준비하자. 어떤 거에 대해서? 경제적 리스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돈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 사망사고, 질병밖에 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보장자산이라고 해서 보험을 리스크 대비를 얼마나 잘 해놨느냐가 하나의 자산 중에 하나다.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나는 이거를 항상 은퇴자산은 뭘까? 많이 먹고. 대한민국 평균 은퇴 시점이 몇 세인지 알아? 52.5세야. 그러면 대부분 이 나이가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삶을 떠나고 대부분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가지고 불리는 작업들을 이때 많이들 하거든. 근데 그때 하면 너무 늦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커피숍도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고,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세대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치킨집이라든가 편의점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이 이후로는 사실은 근로자로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지.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은퇴자산은 뭐냐?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해. 시스템 구축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이걸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지. 목적 자산은 뭘까? 당연히 모르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살면서 필요한 자산. 당연하게. 이걸 그래프화로 한번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래프야.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검색만 해도 잘 나와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부터 은퇴 시기까지 버는 이제 플러스 구간이라고 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 그러면 은퇴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돈을 버는 것보다 계속 쓰는 구간이 되겠지. 그래서 계속 써야 되는 평균 수명이 지금 83.3세니까 이때까지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시기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벌면서 쓰지 않고 모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준비가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지. 대부분 어떻게 이 시기엔 써야 되는 비용들이 분명히 존재해. 첫 번째 뭐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집 마련도 있고 자녀 양육비가 있을 수 있고 자녀 결혼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이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지. 내 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 너는 애가 둘이니까 더 많이 들어가겠지 당연히. 이거는 너도 지금도 느끼고 있는 부분일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걸 고려하고 소득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면 사실은 지금 버는 평균 소득이 279만 원이라고 하거든.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소득이 279만 원으로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낸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써야 하는 자산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가능한 일일까? 굉장히 힘든 거야. 근데 이 와중에 혹시라도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조기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리스크는 더 거대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보장자산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해서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까? 라고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는 저축을 해? 청약밖에 안 들어갔어요. 하고 싶지. 저축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그지? 저축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뿐이야. 그지? 근데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미국이란 나라는 어릴 때부터 YG라는 교육을 꼭 받아.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첫 강의가 YG라는 수업이야. 이게 뭐냐면 웨이지. 난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빨리 넘길게. 급여를 받아서 제일 첫 번째 인슈런스 보험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이빙 저축을 한다. 그리고 남은 걸로 뭐 한다? 엔조이 소비를 한다. 이게 돈의 흐름이거든.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현금 흐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당연한 거야.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 돈을 벌면 리스크 대비를 한다. 두 번째는 뭐야?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남은 걸로 지금의 삶을 이어간다라는 거거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급여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래? 소비부터 해. 그리고 남는 걸로 뭐래? 보험과 저축을 하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삶이란 소비 후에 보험과 저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순서를 잘못했다라고 보면 돼. 우리가 돈의 흐름에 순서를 되게 잘못 가지고 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급여를 받으면 리스크 대비 보험을 해야 되고 보험을 잘 준비해놔야 되고 세 번째가 노후나 은퇴 준비를 한다거나 또는 추후에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준비를 하는 시드머니를 구축을 한다든가 목적을 가진 저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그리고 남은 걸로 소비를 하자. 그러면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돈의 쓰임과 계획이 소득에 비례해서 얼만큼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이 모든 포커스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라이프 사이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지금 당장 접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관가한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포커스다.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여력 때문이다. 저축할 여력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저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거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대 때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야. 이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 애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물론 10대부터 알바를 하고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20대 때 가장 많이 해. 근데 20대가 돈을 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너 20살 때 어땠어? 20대 때. 나는 많이 모았어. 많이 모았어? 연봉 한 2,400인데 2천만 원 모았어. 좋구나. 대부분의 20대는 소비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는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소비에 집중한다. 지금 요즘에 20대 애들 중에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니는 애들 있어? 명품 신발 안 신는 애들 있어? 뭔 말인지 알지? 포커스가 되게 달라. 지금의 20대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시기라면 20대가 되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스스로 돈을 버니까 이 돈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에 내가 어떻게 쓰든 쓰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지. 그러면 저축액은 당연히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30대가 됐어. 30대가 되니까 뭘 해야 돼?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 그치? 준비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뭐래? 자동차도 사야 돼. 뭐든 해야 돼. 소비가 훨씬 더 커져 안 커져? 소비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소득은 20대와 30대의 소득은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소비해야 될 품목들은 훨씬 더 높아지니까 여력은 더 어떻게 돼?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저축할 여력은. 이제 우리 나이대가 더 접어들었어. 40대가 되니까 어때? 우리의 포커스는 뭐야? 그치. 그리고 또 이거 아닌가?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너무 크니까 저축을 할 수 있어? 다시 또 여력이 더 떨어지게 되지. 자,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녀가 이제 다 컸어. 근데도 어떻게? 학비는 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녀 학비를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내 여력은? 요새 대출 없이 학비 대주는 집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도 역시 내 집 마련에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60대가 되니까 어때? 이제 이때는 또 은퇴를 해요. 60대가 되니까 어때? 자녀가 결혼을 해. 나는 은퇴를 했고 더 이상 돈을 벌 여력이 없는데 저축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흐름은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저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자산 마련을 하겠냐 이거야.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할 거야?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저축을 잘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이때부터 20대가 돼서 사회 초년생이 돼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너가 그랬잖아. 연봉이 2,400이었지만 2천만 원을 모았다 연간. 그게 꾸준했냐라는, 지금까지 이어졌냐라는. 이어졌어? 이어지지 못하지. 삶이 자꾸 변하니까. 맞잖아. 근데 그걸 계속 이어왔다고 생각해봐. 거기에 포커스를 뒀다고 생각해봐. 내가 연간 2천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 그럼 30년이면 얼마야? 연간 2천만 원 30년이면 얼마야? 6억? 6억이잖아 6억. 그러면 지금 6억이란 돈이 있어야 돼 나한테 현금이. 계속 그것만을 지켰다면 너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내가 연간 2천만 원을 무조건 지키겠다는 포커스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방법을 계속 바꾸는 거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득을 대비해서 저축량을 결정을 하지. 그치? 소득을 대비해서.
근데 진짜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저축액을 결정하고 나서 소득을 만들어가기 시작해. 직업은 결과론적으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저축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야. 그 직업 선택 후 저축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내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근로소득에서 대부분 뭘 꿈꾸냐면 사업소득을 꿈꿔. 자, 창업을 꿈꾼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도 그랬을 거 아니야. 아, 내가 회사 일을 열심히 배워서 이게 내 전문직이 돼서 내가 이걸 가지고 회사를 꾸려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 저희는 커피 있어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했어요.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영업자와 사업가의 차이가 뭘 것 같아? 너가 생각해. 한번 얘기해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되게 다르지 않지만 되게 달라. 쉽게 얘기해줄게. 이 차이야. 자영업자는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 사업가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그러면 자영업자는 백날 이 마인드셋을 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거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 사람의 아픔이 이 가게에 잘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자영업자가 될 거냐 사업가가 될 거냐는 개념도 없이 사업소득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창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다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너네도 조커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사업가 마인드로 기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도 안 됐어.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쓰린 곳을 건드려서 미안하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을 구축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시장에서 김밥만 팔아도 막 30억 기부 막 이런 기사 본 적 있지. 김밥 팔아서 30억 기부. 그래도 되는 고금리 시대를 살았어. 우리가 저축만 해도 충분히 내 저축액의 2배, 3배까지도 모을 수 있었던 시기였고 그거에 대비해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집 마련도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웠고 사업도 되게 쉬웠지. 그땐 경쟁 업체가 많지 않았잖아.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삼성, LG도 이제 안 만들잖아. 핸드폰 사업도 없잖아. 그럼 어디 있어? 삼성밖에 없잖아 이제.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있어? 삼성 말고 이제는 없어 지금. 왜 그러냐?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 아무리 좋게 만들어봐야. 똑같아. 우리가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동네에 치킨집이 나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 맞잖아. 근데 치킨집만 해도 얼마나 많아. 그냥 이런 거는 사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절에는 이런 경쟁이 심하지 않을 시대고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세대보다 MZ 세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계시는 거야.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의 세대는 어떻게 되냐? 금리는 바닥으로 떨어졌지. 그리고 경기와 경제는 어떻게 됐냐? 저성장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출산이지. 삼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워왔던 그런 지식과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아지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 운이 많이 따라야 되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져야 돼. 소득을 늘릴 수 있고 그래야 내 저축액을 지킬 수 있고 불어나는 이런 목적 자산들이 쓰여져야 되는 목적 자산들도 해결이 되겠지. 맞잖아. 내 저축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축한 돈들을 가지고 너가 30년간 저축을 해도 연간 2천만 원씩 30년간 저축해도 지금의 안산에 있는 아파트 멀쩡한 신축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 없어? 허름한 건 살 수 있지. 근데 신축은 사기가 쉽지가 않지. 그만큼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거. 30년을 저축을 했어도. 그러니까 저축액은 사실은 시드머니다. 뭐냐? 내가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시드머니. 이걸 불릴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해? 재테크라고 하잖아. 재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돈을 불리는 기술을 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우리 회사와 나는 부동산이라는 걸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뿐이다. 돈은 가만히 있으면 불어나질 않아. 네가 자꾸 불려야 되는데 불확실한 코인이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나쁘다가 아니라 순서가 다르다는 거야. 제일 첫 번째는 사업소득을 만들어내야 돼.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그 조커라는 그런 사업을 경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면 이 경영의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이 일을 실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고용했을 거야. 업계에서 제일 좋은 대우, 더 좋은 이제 스톡옵션을 주면서까지. 왜? 그래야 잘 될 확률이 높아져. 그거 투자잖아. 그리고 나는 그 일선에서 경영에서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 그 사업장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굴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직접 뛰어들었을 때 500만 원 버는 것과 내가 직접 뛰어들지 않고 200만 원만 버는 거, 200만 원만 벌어. 너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200만 원. 이게 당연히 맞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300을 투자를 해서 200만 원이라는 300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200만 원이라는 소득을 올리겠다. 그리고 나는 뭘 얻었어? 시간이라는 걸 얻었잖아. 자유로운 시간.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추가로 다른 일을 추가 사업을 더 할 수 있다. 이게 사업소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이고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자영업을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포커스야. 그래서 난 부동산이라는 걸 왜 선택을 했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부동산을 알아서 소득을 만들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거기에 시간을 쏟지 않아서. 근데 주식은 어때? 가만히 냅둔다고 올라?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되게 높지. 그렇기 때문에 난 주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근데 주식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 사업소득이 잡혔을 때, 사업소득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여유로워졌잖아. 이때 투자소득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는 투자를 해. 가지고 있는 돈을 2배, 3배 더 불리기 위해서 이제는 투자를 하지.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사람에게도 투자를 하고. 투자의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이게 투자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 다음에 투자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소득의 순서야. 근데 나는 지금 근로소득이지. 근데 내가 팀원이 한 100명 정도 되면은 이제 지점장이 된다고 했잖아. 그때부터는 내가 영업을 안 뛰겠지. 그러면 그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바뀌는 거지. 나보다 영업을 더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치? 사업소득이 완전 안전화되면 이걸 가지고 뭐래? 부동산이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들을 하지. 투자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야. 왜? 우리가 아무리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은퇴자산부터 자녀 양육비까지 다 해결하기엔 근로자산으로는
근로소득으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게 현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은퇴자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자산을 얘기할 건데, 은퇴자산을 준비하려면 최소 노후 30년이라고요. 노후 30년을 버티려면 현금 자산으로만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해 본 적 있어? 없지. 우리가 노후 30년을 버텨야 돼. 더 이상 소득은 없고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야. 그러면 노후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최저 생계 유지비가. 그럼 2명은, 그러니까 부부가 산다 그러면 얼마겠어? 2배가 되겠지. 근데 그러면 기존 그냥 300만 원으로 예시를 한번 둬볼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은퇴할 시기엔 3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아마. 그치? 그렇지만 그냥 가장 기초 생활 자금, 내가 파산 신청인가? 아니 저 뭐지? 회생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예전에. 물어보니까 기본 생활자금이 290 얼마라고 하더라고. 우리 가족이 만 300만 원 돈 되더라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미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300만 원 곱하기 30년이야. 얼마일까 그러면? 연간 3,600만 원. 10년이면 46,000만 원. 그치? 10억 8천만 원. 너가 지금부터 52.5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퇴 시기 전까지 모아야 할 현금 자산이야. 그냥 단순한 숫자 계산만으로도. 그러면 네가 10억이란 돈을 내 집 마련도 끝내고 자녀들 다 양육해갖고 자녀들 다 출가해놓고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할 때 현금 자산이 10억이라는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이것 또한 보장 자산이 잘 돼 있을 때 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1위야. 이거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나도 이런 생각은 해. 이거는 별개 얘기야. 나는 이제 우리 엄마가 계셔. 근데 내가 28살에 만났어. 우리 엄마. 되게 슬픈 얘기지만. 그리고 나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고. 근데 우리 엄마를 28살에 다시 만나. 우리 엄마가 나를 18살에 낳고 우리 형을 17에 낳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새로운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엄마는 새로운 삶을 살고 부의동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민재라는 아이인데 이제 24살이야 63년생이야 우리 엄마가. 근데 28살에 만났어. 그동안에 같이 지내온 기억이 없어. 추억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여서 끈끈한 정은 있어도 그런 애틋함이 있을까? 서먹서먹하지 않을까? 내가 나이 30 다 돼서 만나니까.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럼 엄마의 삶이 있겠지. 엄마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겠지. 이거를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터치하기가 어려워. 맞잖아. 잠깐만. 여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저씨랑 같이, 아이랑 민지랑 같이 나름 행복한 삶을 잘 살고 있어. 막 되게 여유롭진 않아도 되게 부족하게 살고 있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엄마의 노후를 내가 걱정하거나 고민한 적은 없어. 솔직한 말로. 더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다면 고맙겠지만.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봤을 때는 또 달라. 우리 장인어른은 67세인데 아직도 일을 하셔. 5톤 트럭을 모시는데 이제는 더 노안이 오시고 더 기력도 없으셔서 운전을 언제까지 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어야 1, 2년 안에 은퇴를 하실 예정이야. 근데 남들은 다 아파트 사고, 젊었을 때 아파트 사고 좋은 땅 사놨을 때
우리 장인어른은 그냥 그 시골에 그 수암동에 그 빌라를 한 채만 사는 거야. 그 빌라 가격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오르지 않아. 자산이 어떻게 됐어? 멈춰 있지. 근데 이 와중에 장인어른 장모님 보험이 잘 돼 있을까? 잘 돼 있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꿔주고 싶어도 이미 연세는 많으시고, 연세가 많은 상황에서 지병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내가 바꿔줄 수가 있을까? 못 바꿔주지. 그 안에서 그냥 최적화 만들어준 게 다야. 내가 뭘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리고 이러기가 안 돼, 이게. 그러면 나는 내가 보험 전문가로서 보험이 잘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혈관 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충분히 걸릴 수 있거든. 걸리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 하는 거야. 물론 다들 상황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 경제활동 더 이상 못 하실 건데, 물론 집은 월세나 집에서 돈이 나갈 건 없어. 하지만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거야? 치료 비용이 지금은 나라가 해주는 것들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외인 것들은 실비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항암제인데, 그게 한 달 항암제 한 달 쓰는 비용 한 알에 70만 원이야. 한 번 이렇게 치료받는데 70만 원이야. 그거를 뭐 일주일 내내 맞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그냥 넘어가.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항상 고민이 해. 나의 은퇴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부모님의 은퇴도 난 준비를 해야 돼. 난 그래서 저축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도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힘없을 때 자식된 도리로서 외면하지 말자. 돈 없어서 못 도와드려요 라는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 맞잖아.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내가 300만 원 벌어도 먹고 살 거야. 막 되게 불행하지 않을 거야. 그치만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 이건 현실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미래보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미래를 미리 준비하려면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가 제일 큰 포커스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고, 이 3대 자산에 되게 큰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됐지?